두드러진 건 광주에서 유명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황연필 씨가 찬반 집회에 참여해서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우리 광주에 모이신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연락과 같은 지지로 곧 60%를 넘고 70%를 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민초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음에도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아름다운 DNA가 있고 그 DNA 중심은 호남입니다. 같은 한국사 강사인데요. 일단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그 팩트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네. 이런 말이 있죠. 무승부면은 주최 쪽이 판정패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경찰이 광주 집회의 반탄이다 찬탄이다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 인원을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네. 워낙 민감한 집회였고 시차도 나기 때문에 네. 다만 매일 신문에 의미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집회 때마다 AI 분석을 해요. 드론까지 띄워서 특히 낮 집회인 이 탄핵 반대 집회를 분석한 결과 주최는 원래 주최 측에서는 10,000명 모이겠다고 신고했었는데 네. 이 매일신문 AI 분석에 따르면 최소 15,000명에서 최대 22,500명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 18,500명이다. 왜 이렇게 10단위까지 나오냐면요. 이게 아주 과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금남로가 한 5차선 정도 도로라서 300m의 이 큐빅 분석을 하고 AI로 찍어서 분석을 그림 보시면은 각자들 느끼실 거예요. 네. 드문드문해도 우리 편이 많이 모였어. 이건 각자 피셜이니까 그건 그들의 해석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의원들을 네. 저쪽 탄핵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 의원만 전북 익산 출신의 5선 법조인 아닙니까?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거의 총동원령이라고 할 만큼 의원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보통 한 2만 명이라고 집회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한 대로 수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대략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한 2만 명 모인 거는 이게 인용될 거라고 한다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느슨했고 상대적으로 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중도 무당파는 아마 이 광주 집회를 예의주시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엇비슷하면요. 이게 대절버스부터 KTX 표가 동나고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잖아요. 반탄 집회 참석이.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면 광주 쪽에서 좀 아쉽다. 저는 판정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황연필 씨는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이미 전한길 강사는 이번 참석까지 각종 대소규모의 집회 연설이 부산역, 동대구역을 비롯해서 거의 10번이나 했습니다. 네. 황연필 씨,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살레시오고등학교 역사교사를 7년 정도 한 인기 유튜버예요. 이분도 한국사로 인기가 높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유튜버, 특히 한국사 강사, 한 사람은 경북 경산 출신의 경북대학교에서 석박사까지 밟은 전한길 씨, 네. 광주에서 광주 살레시오고 나와서 전남대에서 또 공부한 또 황연필 씨. 그러니까 황연필 씨가 이제 참전을 한 거예요. 광주 집회 안 되겠다 해서 참전이란 표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런 모양새. 자 왜 이렇게 됐냐?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이제 구독자 100만이 넘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지도가 좀 높은 인물들이라는 말인데 2030 세대에게 아무래도 좀 소구력, 호소력이 높다라는 이 점이 정치권에서도 활용이 좀 되는 것 같죠.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정치인들이 유튜버나 유튜브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이야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보편과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전 전한기 씨 저분이 얘기하는 건 도저히 전 개인적으로 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네. 10번의 계몽령이라니요. 그럼 지금 계몽하려고 지금 계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얘기가 변론기일 때 조대현 변호사가 했던 얘기예요. 헌재에서.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몽령이라는 말을 전한기 씨가 엄청 많이 사용하던데 한두 번 사용하다 말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계엄을 지금 아무리 자기 주장을 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니까 네. 계몽령이다. 저게 뭐 저 사람이 인기 강사였기 때문에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안 볼 거지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저는 혼탁하게 만든다 여론을. 이게 선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계엄이 계몽이에요. 탄핵이 반대되건 찬성이 되건 그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말이죠. 이건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저는 기각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걸 계몽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익을 취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 학원가에서 유튜버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나와서 그야말로 여기에 참전함으로써 자신의 주가 올리고 전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 없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대단히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네.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들 한국사 강의하지 나와서 뭐 이렇게 정치에 참여합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저렇게 나와서 국민들을 군중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겁니다. 국민이 군중으로 변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단순간이에요. 군중은 이성이 없는 집단이거든요. 자꾸 저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도 저 사람들 말고 극단적인 유튜버에 거기 나가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 지지층 끌어들이려고 말이죠. 이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이 안 되다 보니까 유튜버 그리고 개인 유튜버 극단적인 편향된 유튜버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점점 극성을 부린다. 이게 정상으로 돼야지 이런 유튜버들이 진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